자,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눈빛 이현주가 정청래를 노려보는데 정청래가 쳐다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저 눈빛. 네. 이현주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날리는지. 자, 이현주의 얘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에 불과하다. 당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당내 의원들,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조차 패싱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당원 주권주의를 위반한 대표 개인의 제안일 뿐이지 자꾸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나 당내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지게 된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납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늘도 또 이 개딸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요. 열심히 보시면서 좀 개몽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주 네. 최고위원이 쓰는 단어가 일단 반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귀에 딱 꽂히는데 이 민주당 안에서는 뭐 내란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반란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는 이 합당 추진이 이재명을 향한 반란이다 그런 얘기고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게 진리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금 이렇게 덮어놓고 합당을 하게 되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근데 사실은 여당 입장으로 본다면 예.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당에서 당을 운영하기 위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현주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여당은 정부와 원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도 정청래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욕심과 예. 권력욕 때문에 계속해서 당내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어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라는 지적까지 나온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현주 의원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말이 맞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차기 대선에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시피 하루빨리 이 당권을 이용해서 공천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차기 대권을 준비할 생각만 가득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권력욕 때문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라거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의 지적이 저는 정당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인민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쓴 것도 조금 흥미롭습니다. 어. 네, 우리 당에 왔다가 가신 분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때도 이재명 당대표 때도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 때도 완전 인민민주주의 같았어요. 거기가 공산당 일당 다른 얘기를 독재고. 못했죠. 네, 예. 그냥 당대표에 모두가 복종하는 그런 공산당 일당 독재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계속해서 입법권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 또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인민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을 겪어본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를 겪어본 입장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주장이 정청래보다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현주 의원은 우리 당에 오셨다 가셔서인지 원래 본인의 여러 가지 사상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분별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예, 미리 좀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현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뭐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입니다. 강두구 최고위원, 또 황명선 최고위원, 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3명이 정청래 합당론을 정면으로 이제 비판한 건데 네. 이거 민주당이 이러다가 이거
분당되거나 이렇게 좀 분열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분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정당에서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로 그냥 싸울 것 같습니다. 어허. 지금 분당을 해서 개개인들이 얻을 실익은 크게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멀리 간 생각인 것 같고 예. 다만 합당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국당이죠. 조국당과의 합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친문 세력들이 조국이랑 같이 거기 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민주당의 이제 실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새로운 신흥 세력인 친명계를 우리가 본다면 예. 기존의 이제 구습 세력, 아주 구태 세력으로 보여지는 친문 세력이 불편한 것이고, 어허. 그래서 이번에 박찬대 의원을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내보냈던 것인데 정청래에게 진 거죠. 예. 정청래는 이제 친문 세력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과거에도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당시 의원과 이재명이 이제 정치 입문하고 이런 시기에 민주당 내에서 약간 경쟁 관계였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대통령 됐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아주 부풀어 있는 상태고. 대권을 꿈꾸는군요. 네, 지금 대권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 이런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고요. 그런데 또 사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저는 합당이 과연 본인한테 긍정적일지 모르겠는 것이 또 우리가 대통령 늘 되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조국 아니겠어요? 네. 조국이 만만치 않을걸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정청래가 조국을 들여오게 된다면 어허. 그것은 뻐꾸기를 들여와서 둥지를 빼앗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악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친문 세력을 더 끌어들여서 이제 친명 세력을 제압하고 싶은 것이 정청래 대표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별로 그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조국당 안에서도 조국이라는 인물의 팬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극소수의 개혁신당도 2% 정당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의 팬덤을 바탕으로 비례대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자강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기존 정치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을 해서 나중에 공천 경쟁을 해야 된다거나 거의 다 전부 다 비례대표니까요. 공천 경쟁을 하는 경우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조국당 내부에서도 100% 합당을 다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좀 왈가왈부가 있다가 합당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려울 것이다. 네, 다만 정청래 대표 의중이 아주 강력해 보이는데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까지 비판을 했다라는 것은 이현주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적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당이라고 해도 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게 디커플링이 되면 정부가 흔들린다고 했는데 그걸 노리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흔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대통령 될 줄 알고 몇몇 당대표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의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지도 못하고 좌파들에게 정권을 빼앗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저는 이현주 의원의 말이 정청래의 판단보다는 옳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반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국내임은 좀 상황이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뽑은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당내의 반발의 목소리가 특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고요. 네. 그 어떤 당대표를 흔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징계하니까 그 징계한 이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납득 못하겠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가 그런 내용들이 뭐 친한계가 워낙에 소수고 소장파라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일부의 목소리로 끝나면 좋은데 이 언론들이 그걸 보도하는 태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 장동혁 사퇴란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만 항의하는 것 아니다. 또 모든 게 장애 책임이냐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중동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좌파 성향의 언론들과 거의 동일한 그런 언론 보도를 쏟아내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왜 이렇게 이 뭐 소위 말하는 친한계 쪽을 좀 옹호를 하고 이쪽을 응원하는 그런 보도를 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런 회사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다 예.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젊은 기자들과 지금 데스크를 보는 4050과는 또 관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허. 근데 이제 대부분 방향성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게 4050 좌파 성향, 아무래도 사회주의 데스크가 성향. 제목은 다니까요. 네,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중동이라고 할지라도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이제 예. 그분들이 뭐 한동훈이라거나 이준석이라거나 이런 분들과 또 친분도 아주 깊기 때문에 그런 친분에 근거해서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경향성이 또 있습니다. 방송만 보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네네. 채널 A 모 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하는 방송에 그쪽 사람들만 거의 출연시키는 방송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착 관계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유대 관계라고 좋게 말해주면 유대고 나쁘게 보면 유착 같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동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이 누굽니까? 검사 출신이죠. 예, 예. 근데 그때 어떤 논란이 있었죠? 검언 유착. 어. 검언 유착 이야기가 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한동훈에 대해서 기자들이 증언을 했던 거나 나중에 얘기했던 걸 보면 이제 기자들을 길들였다. 소스를 주고 본인이 소스를 이렇게 세워주고 단독 쓰게 해주면서 길들였다. 충성도를 계속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정치부로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들도 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때 특혜 공천 받은 사람들 보면 언론인 출신들이 많아요. TV조선 앵커였던 박정훈 의원, 지금 송파 예. 아주 좋은 지역구에 낙하산 공천을 받았죠. 송파 갑에 공천 받은 박정훈 의원도 있고 부산에 지금 수영에 있는 동아일보 출신 예. 성함도 지금 정현욱 의원인가요?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식으로 헷갈리네요. 네, 예. 언론인 출신인데 장해찬 네, 전 장해찬 최고하고 전 이게 네. 경쟁을 했던. 네, 장예찬 전 예.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선에서 그때 이겼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예. 이제 당 내에서 어떠한 여론 작업이 들어가면서 후보가 낙하산 공천이 되면서 교체가 됐었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아주 억울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아일보 사람, 뭐 TV조선 사람 이렇게 공천을 주면서 예, 댓글창에서 정연욱 네, 의원이라고 맞네요. 제가 말씀해 기억을 주시네요. 했던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제 언론사와 모종의 거래 관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은 이게 뭐 뇌물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유착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건강한 공존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예. 아주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저는 이런 언론들에서 수도권 거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과 비서울도 다르고 경기도도 북부가 다르고 남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서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언론들의 습관적 패턴 그리고 지금 지도부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습관적 패턴이 경상도 비하하는 것, 영남 비하하는 것. 영남당도 못해요. 지금 아닙니다. 부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십시오. 부산이 이미 절반 이상 넘어갔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맨날 영남 비하하는 결과가 부산, 경남, 민주당한테 다 뺏기는 걸로 나왔고 이제 대구 비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또 대구에 출마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지금 무슨 경상도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그새들이 보기에는 뭐 아주 우스워 보이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호남 비하하면 공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왜 영남 비하가 훈장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특정 지역에는 특권 세력을 부여하면서 있는 정치 현상을 왜곡하려 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뭐 재신임에 대한 의견이 뭐 터져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우스운 것이 평소에 아무런 의정 활동으로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거 한 적도 없는 나이 많은 청년인 김용태, 김재석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본인들이 늘 나가는 방송 정해져 있습니다. CBS 뉴스쇼, SBS 김태현 씨가 하는 그 방송 그리고 채널A 방송 딱 나갑니다. 이 세 개 나가서 뜬금없이 재신임 얘기하거나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론. 본인들 머릿속 생각이에요. 여론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머릿속 생각을 받더라고요. 네, 재신임 투표하고 싶으면은 당신들도 의원직 걸라고 그렇게 아예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근데 네네. 그것도 본인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김용태라는 사람은 저는 다음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이면서도 교육위에서 지금 유승민 딸 특혜 채용을 옹호하는 발언이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전교조랑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제만 나오면 그냥 대충 누구 남 뒷담하는 수준, 누구 흔드는 수준, 늘 배웠던 반골 행위하는 것이 옳은 일인 척하고 선민의식에 젖어서 뭔가 정의로운 척하고 고향감에 젖는 그런 것들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청담샵을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 정치 방송은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상암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너무 되죠. 멀어요. 예.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면은 국회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암 그게 청담까지 갔다가 상암이든 광화문이든 방송하러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정말 힘들어요. 지역군도 포천 아니겠습니까? 예, 포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의미 있는 여론으로 확대재 생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도부도 비판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지도부로부터 뭐 당직을 받거나 이익관계가 엮여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신임을 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재신임을 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하고 특정 기자랑 유착관계 형성해서 여론조작 보도 시킨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 걸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제명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특정 방송 그 세 군데에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할 한동훈 체제에서 특혜 공천받은 좌파 인사들, 예, 비례 좌파 인사들 출연시키고 있어요. 태양광파리 김소희 의원 같은 사람 갑자기 띄워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전혀 갖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당적을 걸고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행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주요 언론사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무늬만 청년인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도 거의 아주 김종인이란 분과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용할 때 개혁신당 고문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게 몇 년 전, 4, 5년 전 일인데 예. 최신 직함으로 해줘야 여론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공보 담당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전화하고 항의해서 교체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 당원 당규 개정을 좀 하면서요. 김종인이 과거에 넣어놨던 네. 그런 강령들을 싹 다 삭제할 내용이라고 예정이라고 네. 그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